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클랜드 지역의 주택가격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북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클랜드 지역의 주택가격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QV 자료에 따르면 주택부동산의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5.4% 올랐으며 지난 분기에는 1%의 상승으로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68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지역은 지난 한 해 동안 1.1% 오르면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 4분기 동안에는 0.3% 떨어져 오클랜드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5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노스쇼어 지역은 지난 한 해 동안 1.4% 정도의 가격이 올랐으며 시내 지역은 1.2%, 마누카우 지역은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밀턴 지역은 지난 한 해 동안 5.7% 가격이 오르면서 평균 주택가격이 57만 달러를 넘었으며 웰링턴 지역도 10.2% 오르면서 평균 가격이 67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말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타운하우스와 플랫, 아파트 등에 대한 신규 건축 허가 건수가 5.4%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2,500채가 넘는 신규 주택들이 허가를 받았으며 단독주택은 2만 채가 넘었고 타운하우스와 플랫은 6,000채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허가는 21%나 늘어났으며 은퇴 후 생활을 위한 리타이먼트 빌리지에 대한 승인도 6.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이는 오클랜드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13,000채의 신규 주택 허가가 났지만 9월의 주택 빌딩 예상 금액은 11억 달러로 8월의 13억 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백의 수석 경제학자 도미닉 스테판은 내년에 기름값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기름값 급락은 국제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름값은 올해 10월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스테판은 그 이후로 국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증가한 오일 수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가치 하락, 주요 오일 생산국인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앙골라의 오일 공급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꼽았으며 이런 국외 요인들이 뉴질랜드의 유류세 증가와 합쳐져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 기름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의 뒷받침으로는 현재 중국 경제 성장이 주춤하고 있으며 유럽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도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에 걸쳐 난민 500명을 더 받아들이기로 한 계획에 따라 정부는 난민 정착 지원과 주택 지원에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쓰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000명의 난민들을 수용하는 데 연간 1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으며 이에 추가로 1억 8천만 달러의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제신다 아던 총리는 연간 난민 쿼터를 현재 1,000명에서 2020년도에는 500명을 더 늘려 1,5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발표했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뉴질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가 500명의 난민들을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의 임대주택 150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로토루아를 방문 중이던 해리 왕자는 바리케이트 반대편인 VIP 쪽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호자의 손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서섹스 공작과 공작 부인 부부는 어제 오후 로토루아를 방문해 수많은 인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답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바리케이트 반대편을 걸어다니며 헤매는 모습이 해리 왕자의 눈길을 끊었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이 아이 앞에 서자 아이는 더 당황한 모습을 보였으며 해리 왕자는 군중들을 향해 누구의 아이냐고 외쳤다고 합니다. 해리 왕자는 이 아이를 보호자의 손으로 안내하면서 곧 아빠가 되는 부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로열 커플은 로토루아의 레드우드 산책로를 마지막으로 로토루아 일정을 마쳤으며 오늘 귀국길로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랫동안 시청과 상점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한 노숙자를 상대로 관련 조례가 실제 발동됩니다. 문제가 된 이 노숙자는 남성 북부 도시인 넬슨 시내에서 장기간 노숙자로 살고 있는 루이스 스탠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6년도 더 넘는 기간 동안 넬슨 시내에서 옛날 마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주차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숙하는 듯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왔습니다. 자유로운 방랑자의 삶을 요구하면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그의 이 같은 기행은 그동안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뜻하지 않게 그를 유명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그는 지금까지 요지부동으로 노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넬슨 시의회는 결국 작년 말에 시내 중심가에서 허가 없이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경찰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스탠턴의 노숙 문제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결말지어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 중 하나인 ANZ 뉴질랜드가 20억 달러에 가까운 연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1일 수요일 ANZ 뉴질랜드는 금년 9월 30일까지 회계연도 이익을 총 19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금 이익도 전년 대비 3% 증가한 19억 400만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Z 뉴질랜드 관계자는 이처럼 양호한 수익은 낮은 환율 속에 대외 수출이 증가하고 관광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는 등 국내 경기가 계속해서 좋았던 것이 그 배경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계 수익이 증가하고 국내 수요도 늘어난 상태에서 정부의 전국적인 인프라 투자의 증대와 함께 유통 및 농업 분야 등에서 신용 수준이 개선된 점과 은행 자체의 디지털 고객 서비스 혁신도 수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마운트쿡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함께 등반 중이던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외국인 남성 2명으로 알려졌으며 생존자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트레이드미를 만든 샘 모간의 모친 조 모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31일 수요일 새벽 6시경에 발생했는데 일행 3명은 당시 앰플레스 산장에서 기상한 후 하버세드를 향해 등반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행이 출발한 산장은 높이가 해발 2,500m로 서던 알프스 산맥의 산장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인 산장이었습니다. 구조된 조 모간에 따르면 이른 새벽에 출발한 것은 일반적인 등반 방식이었다면서 명백하게 눈사태가 발생해 일행이 완전히 묻혔고 자신은 겨우 얼굴만 눈 밖으로 나오게 돼 숨을 쉴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구조대는 오전 7시경 헬리콥터로 출동해 7시 30분경 생존자를 구출했으며 이후 당일에 사망한 2명의 시신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제닛 옐런 전 미국 연방제도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한 속도로 안정화하고 노동시장을 과열되지 않게 안정화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2차례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은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은 수준인데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대대적인 감세에 이어 추가 감세까지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적자 대책으로 연방 지출 감축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은 중국 기술진들이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 대학에 대거 파견돼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중국 당국이 이들 연구진을 통해 선진 국방 기술을 몰래 빼돌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보고서와 학계 인터뷰를 토대로 지난 1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에 파견된 중국 과학자 기술자 2,500여 명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후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국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들은 주로 암호해독, 자율주행, 퀀텀 물리학 등 최첨단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상업용과 군사용 모두 활용 가능한 분야들입니다. 이들 연구진은 공산당 소속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밟고 나서 파견됐으며 일부는 인민해방군의 후원 사실을 감추는 방식으로 선진국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오는 21일까지 브렉시트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랍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하원 브렉시트 위원회가 공개한 서한에서 브렉시트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랍 장관은 또 협상의 끝이 확고히 가시권 내에 있다면서 장애가 남아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한은 이날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난달 24일 위원회 앞으로 발송된 것으로 당시 위원회는 랍 장관에게 언제 위원회에서 증언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랍 장관은 브렉시트 협상이 마무리될 때 위원회에서 증언하면 좋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 폐지를 거듭 공언했습니다. 그는 비시민권자와 불법 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에 관련해선 수정헌법 14조 제1절에 있는 미국의 행정권 관할 내에 있는 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에 보장된 출생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보수층 등은 수정헌법 14조가 합법적인 시민권자 자녀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며 불법 이민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9.19 남부 군사 합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남북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합니다. 우리 군은 훈련 지역과 방식을 조정하는 등 내일부터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했습니다. 우리 군은 우선 지상에선 군사 분계선 기준으로 남북 각각 5km 안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중지합니다. 해상에서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가 설치됐습니다. 공중의 경우 군사 분계선 서쪽 20km, 동쪽 40km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됩니다. 북측도 적대 행위 금지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측의 합의 이행을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선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활동 지표들도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했고 현재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경기동행지수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수는 6달 연속 떨어지더니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6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가 6달 연속 떨어지면 보통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한다는 신호로 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세부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며 공식적인 판단은 미뤘지만 정부 등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등을 볼 때 이미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 주체가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한미연합사령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현재 미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 직위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담당하게 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1일 새벽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운영의 지침이 될 연방방위 지침 발표를 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내년에 미래연합지휘 체계의 기본 운영 능력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연합 방위력을 지속으로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하면 미국이 전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 세 가지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의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신앙의 기쁨 속에 지내온 한국 평신도 희년이 다음 달 11일 폐막합니다. 희년을 마무리하면서 한국평화협의회 손병선 회장은 평신도 희년은 신자들에게 감사의 한 해이자 큰 선물이 된 해였다며 희년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하자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주교단이 기쁜 마음으로 더욱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평신도 희년 선포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교회는 1년간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 희년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를 주제로 개막한 한국 평신도 희년은 그야말로 평신도들을 위한 평신도들의 기쁨의 해였습니다. 전국교구는 신자들의 순교 신심을 북돋기 위해 교구 대표 성지들을 일제히 평신도 희년 전대사 순례성지로 선포했고 각종 교구 행사를 희년의 정신에 맞춰 신앙심을 북돋았습니다. 전국교구는 다음 달 11일 평신도 주일에 봉헌하는 평신도 희년 폐막 미사로 공식적인 평신도 희년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타프, 라디오 NZ, 뉴스허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MBC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40원 1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47원 51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32원 7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끔씩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에는 맑다가 오후로 갈수록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 김춘선이었습니다. 캐시아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가톨릭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 PD, 작가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수를 거쳐 활동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1-0234-1360번 또는 카톡 아이디 KCR1046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당 소식입니다. 위령의 날 묘지 미사 안내입니다. 내일 금요일 10시에 노스쇼어 메모리얼 파크 내 채플에서 위령의 날 묘지 미사가 있습니다. 위령 미사 예물은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노스쇼어 메모리얼 파크는 스냅퍼락 로드 235번지입니다. 11월 전례 안내입니다.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첫 토요일 심신 미사가 있으며 11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성시간 성체 강목 미사가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비영리 단체 자립생활센터 안내입니다. 자립생활센터 인디펜던트 리빙 서비스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건강 관련 워크숍과 생활 편리 도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얄 오크 스토어는 09625-0322, 브라운 스페이스 스토어는 09550-3387, 그리고 보타니 스토어는 09281-502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래닛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기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